네, 안녕하십니까, 닥터 동굴입니다. 이제 고급유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휘발유 차량 중에서 좀 고급차 아니면 수입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고급유를 권장한다 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텐데, 일반유와 고급유의 차이는 무엇인지, 왜 디젤에는 고급유라는 개념이 없는 건지, 그렇다면 일반유보다 고급유가 무조건 좋은 건지, 꼭 넣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가솔린 vs 경유 고르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땅에서 석유를 채취하죠. 그러면 그 석유를 어떻게 휘발유, 등유, 경유 이런 걸로 나누냐 하면, 이제 석유를 끓이게 되면은 끓는 점이 낮은, 그러니까 가벼운, 그러니까 탄소수가 적은 물질부터 증발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휘발유가 탄소수가 가장 적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오고, 경유는 무거운 편, 그러니까 탄소수가 많은 편이라서 끓이는 과정 중에서 뒷부분에 분류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탄소수가 무겁다, 그러니까 분자량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제가 휘발유의 탄소수가 5개에서 10개 사이라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차량용으로 판매되는 휘발유는 대부분 탄소를 7개나 8개 포함하고 있는 헵탄 또는 옥탄으로 구성된 휘발유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조금 서론이 길었는데요. 그래서 고급유라는 건 뭐냐, 고급유는 휘발유가 대부분 탄소 7개 또는 8개로 구성된 탄소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탄소 8개인 화합물을 뜻하는 옥탄의 비율이 95% 이상인 기름을 고급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휘발유는 대부분 헵탄 아니면 옥탄인데, 그 중에서 옥탄이 95% 있는 기름이 바로 고급유, 즉 옥탄가가 95 이상인 휘발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탄소수가 높다는 건 뭘 뜻하냐, 탄소가 8개인 옥탄은 탄소가 7개인 헵탄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휘발유 내에서 분자 간에 이루는 결합의 크기가 옥탄이 헵탄보다 더 크다는 거고요. 결합의 세기가 더 크기 때문에 옥탄은 헵탄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연소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헵탄은 옥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연소를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옥탄이 더 많은 게 왜 좋은 거냐 생각을 해보면, 결국 차량은 휘발유 또는 경유가 만들어내는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 증기의 힘으로 바퀴를 굴려서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엔진 피스톤 내에서 연료를 압축시켜서 온도를 올리고, 원하는 온도에 다다랐을 때 점화 플러그를 딱 켜게 되면 이때 연료에 불이 붙게 되고, 그 힘으로 자동차를 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탄소가 7개인 헵탄은 탄소가 8개인 옥탄보다 서로 결합하고 있는 에너지의 세기가 약하기 때문에 옥탄보다 더 빠르게 연소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스포츠카 같은 고성능의 차량들은 높은 에너지에서 원하는 시기에 점화 플러그를 통해서 불이 붙어야 되는데, 사실 일반 차량들은 상관없어요. 일반 차량들은 그렇게 피스톤 내에서 온도가 올라갈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헵탄이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터져버리는 노킹 현상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스포츠카나 고성능 차량들은 피스톤 내의 압력,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점화 플러그에서 불이 붙이는 곳 이외에 다른 데서 갑자기 헵탄이 연소해버리는 거죠. 따라서 이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장소에서 엔진이 연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연소라고 표현을 하고, 이것을 사람들은 흔히 노킹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노크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노킹 현상이라고 불리고요. 원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연료들이 연소되다 보니까 피스톤 내 다른 공간에 부담이 가게 되고, 엔진의 효율도 떨어지고 예상된 세기만큼 차량을 굴릴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스포츠카 같은 고성능의 차량들을 타도 내가 밟지 않아, 막 100km 이하로만 달리고 막 60km 정속 주행하고 그러면은 연료를 고압력 고온에서 태울 일이 별로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내가 스포츠카를 운전한다 하더라도 굳이 고급유, 그러니까 안정성이 높은 휘발유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저렴한 일반유를 사용해도 크게 상관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RPM 쭉 올라가게 겁나 밟고 다니는 경우에는 당연히 피스톤의 높은 압력과 높은 온도가 가해지게 되고, 그럼 일반유 같은 경우에는 헵탄 같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분자 간 결합을 하는 물질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시기에 연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분자 간 결합이 더 안정적인 옥탄이 높은 고급유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경유에는 왜 고급유가 따로 없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일단 스포츠카나 고성능 차량에는 경유차가 없죠. 디젤은 해봤자 웬만하면 6기통 정도가 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일단 경유는 휘발유보다 탄소의 구성이 다양해요. 휘발유는 대부분 탄소 7개 또는 8개를 가지고 있는 탄화수소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경유는 탄소수가 15개에서 20개 사이, 그 중에서도 구성이 휘발유보다 더 다양하고, 분자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연비는 훨씬 좋지만, 분자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기에 휘발유처럼 뻥뻥 하고 에너지를 균일하게 만들어내기는 어려운 거죠. 그리고 휘발유보다 워낙 탄소수의 베리에이션이 크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정돈된 한 가지 탄소수의 경유로 만드는 것은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휘발유차와 경유차의 목적 자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생각했을 때 경유
이유는 휘발유처럼 고급유를 따로 만드는 것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기름값이 워낙 비싸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급차, 그러니까 고급유를 권장하는 차를 타고 있더라도 요즘 같은 시기에는 굳이 차량을 밟을 일이 없으면 그냥 일반유를 넣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일반유를 넣던 차에 고급유를 넣었다든지 아니면 고급유를 넣었던 차에 일반유를 넣으면 안 되는지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섞어서 쓰면 안 되냐 이런 질문인데요. 당연히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유나 고급유나 둘 다 주성분이 햅탄 또는 옥탄인데요. 햅탄이 조금 더 많은 게 일반유고 옥탄이 조금 더 많은 게 고급유이기 때문에 두 개를 섞어봤자 햅탄과 옥탄의 비율이 조금씩 바뀐 새로운 혼합물이 탄생하는 것 뿐이지 안에 구성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밟고 싶은 날에는 고급유를 넣고 밟을 필요 없는 날에는 일반유를 넣는 방법이 충분히 경제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일반유와 고급유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한 원리와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 차는 디젤인데 제가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게 좀 웃기긴 하네요. 근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동굴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